겠습니다. 슬로푸드 국제 운동에서는 음식 교육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 미식, 새로운 미식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캠페인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교육 경험들을 모아서 3년 전에 핸드북으로 만들어서 PDF 파일로 공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푸드 국제본부의 정확하게는 슬로푸드 에듀케이션 핸드북인데, 대부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음식의 맛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각교육 핸드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미각교육 핸드북에 대한 소개는 영국에서 푸드테라피 공부를 하고 와서 지금 한국에서도 푸드테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신유리 선생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유리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푸드 테라피스트이기도 하고요. 현재 또 슬로푸드 문화원의 연구원으로도 있습니다. 푸드 테라피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즘? 네, 많이. 요즘 네. 근데 전 이제 보통 영국에서 20대에 요리 공부를 하고 요리사로 이제 한 28 정도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요리사로 이제 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건강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하자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식품 영양 공부를 하고, 현재는 차의과대학교에서 푸드 테라피 과정이 있어요. 통합의학 과정에서. 그래서 푸드 테라피 과정을 석사를 마치고 현재 푸드 테라피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즘 하는 교육은 미혼모를 위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이제 음식으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교육도 있고, 그리고 임산부, 이제 아이를 낳으신 어머님들을 위한 이유식 교육,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식습관 교육이 또 이제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유식 시기부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유식 교육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슬로푸드 교육, 청소년 대상 미각 교육, 그리고 푸드 테라피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면서 사실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하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푸드 테라피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짧게 한 50분 정도 이탈리아에서 하는 슬로푸드 미각 교육 매뉴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슬로푸드 아까 들어보셨죠? 네, 슬로푸드는 아마 다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실 텐데 간단하게 소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또 글로벌 푸드의 반대말은 로컬 푸드라고 한다면, 패스트푸드 반대말은 우리가 슬로푸드라고 많이 하고 있고요. 더 정확한 정의는 슬로푸드는 사실 명사로 슬로푸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식문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1986년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된 식문화 운동이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지만 이름은 스페인 광장에서 거기에 맥도날드가 생긴 걸 보고 카를로 페트리니라고 하는 분이 그거에 반대하는 식문화 운동을 펼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목적은 식사의 의미, 패스트푸드보다는 식사의 의미와 맛의 즐거움, 그리고 살아있는 전통 음식을 되찾자 하는 그런 식문화 운동이고요. 현재는 150개 국가에서 10만 명의 회원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푸드는 저희 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생산자와 유통 과정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농업인들을 좀 더 대우를 해줘서 같이 만들어가는 세상, 같이 건강한 세상을 만들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슬로푸드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4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 지역 네트워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각 교육,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다양성 지키기.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번째는 테라마드레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요. 그 캠페인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GMO, 그리고 슬로우 PC, 아쿠브 테이스트, 그리고 프레지디아, 그리고 한국에서는 슬로우 장, 슬로우 술, 네, 저희가 두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지도에서 보시면 150여 개국에서
1,300여 개 지역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슬로푸드 이분들은 요리사들이세요. 그래서 슬로푸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부터 진짜 음식의 진실과 패스트푸드를 구별하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고 시간상 영상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슬로푸드 교육의 목적은 우선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그 인생을 바꿔가자,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가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교육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텃밭, 그리고 두 번째는 조리 교육, 세 번째는 푸드마스터, 네 번째는 저희 주제인 미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슬로푸드 미각 교육 핸드북은 저희가 하나씩 나눠드렸을 거예요. 근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좀 저희가 영어로 된 자료를 받아서 그걸 한국어로 다시 이제 같이 공유하려고 번역을 하는 부분에서 약간 직역을 통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테지만 좀 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네 슬로푸드에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목표는 이 교육은 이탈리아 국제본부에서 만든 교육이고요. 슬로푸드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했던 교육 중에 가장 효과가 있었던 교육들을 모아놓은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의 최종 목표는 슬로푸드의 철학이 담긴 교육을 현실로 만드는 실질적인 조언을 슬로푸드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전달해드리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핸드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슬로푸드에서 교육 선언문, 슬로푸드에서 추구하는 철학이 14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게 다음과 같습니다. 교재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슬로푸드의 교육은 즐거움의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느림의 가치를 배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것.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는 것을 중요시하고요. 다섯 번째는 동기를 자극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복잡성을 가진 복합한 주제를 같이 접근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는 것. 여덟 번째는 협력, 그리고 참여. 그리고 아홉 번째는 정서적인 차원을 포함한 그런 개인의 여행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열 번째는 지역사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아 인식 발전,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게 저희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가지 중에 우선 첫 번째 기쁨의 교육에 대해서만, 기쁨의 교육이랑 즐거움이랑 그리고 다양성 3가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상. 첫 번째는 슬로푸드 교육 중에 즐거움의 교육이 첫 번째로 잡고 있는데요. 아이가 즐거워 보이죠? 즐거움의 교육에서 그 교재에 다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즐거움에 대한 교육으로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꿀을 이용한 교육을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이걸 어떻게 하냐면 꿀을 3가지를 놓고 시트지를 그 교재 2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샘플이 시트지 그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 그걸 한국말로 약간 바꿔서 하시면 꿀 3가지를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3가지 꿀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꿀에 대해서 어떻게 맛을 느끼는지, 그거를 선호하는지 선호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그런 대화를 통해서 더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걸 하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중요한 건 꿀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3가지 그 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다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재에는 그 꿀, 밤꿀, 아카시아 꿀, 그리고 다른 꿀 이렇게 아마 설명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나 실제 미각 교육에서 이걸 적용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꿀의 맛, 꿀의 역사, 그리고 꿀의 색깔 이런 식으로 다 한 종이를 나눠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교육은 꿀 미각 테스트 교육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느림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이라는 주제로도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도 많이 하고 아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교육이 학교 텃밭 프로젝트일 거예요. 근데 슬로푸드에서 하는 학교 텃밭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건 3년에 걸친 과정을 제안드리고 있는데 그 매뉴얼에서는 우선 3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는 강사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3년 동안 그 강사님들한테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자토바 열매라는 건 브라질에서 하는 미각 교육이에요. 이 교육은 전 세계에 있는 미각 교육 중에 효과가 있었던 걸 합쳐놨기 때문에 이탈리아만이 아니고요. 이탈리아, 중국, 이렇게 다른 나라 사례들이 들어있는 거라 여기에서는 이제 자토바 열매를 이용한 미각 교육을 소개하는 건데요. 자토바 열매는 겨울에 이 브라질에서 겨울에 유일하게 나는 과일이래요. 지금 마세방주에 등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걸 가지고 활동하는 방법은 천천히 한 시간, 2시간 시간을 가지고 열매 껍질을 벗기고 갈고 그 가루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걸로 쿠키를 만들어서 맛보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 느림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 순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수업 종료배를 음악 선율로도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뭐 택시나 이렇게 빠른 그런 수단보다는 버스나 걷는 시간을 통해서 관찰하고 듣는 시간,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이버시티,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데요. 사진 잘 보이시나요? 두 가지 샘플인데요. 하나는 이제 저 상자의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기억력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맛의 지도를 만드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큰 종이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 한 20명, 10명 소그룹으로 모여서 각각 자기 가정의 레시피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모은 뒤에 그 이야기를 공유한 뒤에 하나의 지도로 만들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의 다름을 서로 이해하고, 또 이걸 하는 이게 브라질인가 그걸 한 나라의 경우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단일 민족이지만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레시피들이 나라별로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걸 한번 같이 짧게 해보실 텐데요. 이건 제가 60대 할머니들이랑 같이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6분당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종이를 드릴게요. 그러면 포스트잇에 꼭 자기 지역은 아니더라도 엄마가 많이 해주셨던 음식, 아니면 맛있었던 음식 3가지 정도, 안 되면 2가지. 그래서 그림만 그리셔도 되고요. 요리법을 1, 2, 3, 4, 5로 해서 써주셔도 좋고요. 한 5분 정도면 될까요? 네, 이거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의 음식이나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예를 들어 저는 전주에서 왔는데 전주 비빔밥 아니면 예전에 많이 먹던 나물,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각자 오신 지역이 다르실 거죠.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천안, 대전 이렇게 붙이시고 테이프로 지역에 연결해 주세요. 자기 지역에. 네, 광주, 논산 뭐 이렇게. 그리고 45분부터 조에서 한 분만 뽑아서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다음 진행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 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한 분씩 발표해 주시겠어요? 한 분만, 대표로 한 분만 발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영주라고 하고요. 제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광주가 지역 음식이 있는 도시는 아니고요. 이렇게 뭐 영암이나 목포나 뭐 강진이나 이런 데는 자기 나름대로의 로컬 푸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쪽이 도시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오신 음식 문화가 좀 접목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먹었을 때 맛있는 엄마 음식을 떠올리다 보니까 하나는 그때는 이 단무지가 정말 먹기가 싫었거든요. 이렇게 중국집에서 파는 탱탱하고 신맛 나고 단맛 나는 단무지가 되게 부러웠었는데 그때는 엄마가 맨날 가을 되면 김장철에 그 길쭉한 외무를 절여가지고 지금 기억하니까 그게 밀기울이었는지 쌀겨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담는 거를 보여주신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겨울에 묵혔다가 그때는 저는 도시락을 하루에 이제 2번씩 싸가지고 다녔던 세대라 점심 저녁 반찬에 그게 그냥 썰어가지고 참기름하고 고춧가루하고 깨만 넣고 이렇게 무친 건데 지금 그 맛이 너무 그리워요. 엄마가 지금 담지도 않으시고 그런 거를 파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그게 그 하나 기억이 있고요. 하나는 낙지 호롱이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한정식 남도 한정식집 가면 파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사실은 시댁이 상주예요. 근데 안 하시는데 이 낙지 호롱이를 하거든요. 그 기억을 살려가지고 그래서 조그만 낙지를 사다가 그냥 간장 양념 간단하게 해서 나무젓가락에 이렇게 감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감아가지고 저는 석쇠에다는 못 구워요. 그래서 후라이팬에 이렇게 구워서 내면 식어도 맛있고 따뜻하게도 맛있고 그래서 그런 기억인데 이게 아마 영암 쪽에 외가가 있어가지고 외할머니가 항상 외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거를 강주에 가져오셔가지고 먹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 엄마만 담으셨던 것 같은데 겨울철에 반찬이 없잖아요. 그리고 김장김치가 시잖아요. 옛날에는 뭐 김치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파래하고 무만을 이용해서 그냥 천일염하고 마늘만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그 항아리에 겨울에 그것만 썰어서 이렇게 물김치를 해놓으면 이렇게 물김치가 삭기 전에 전라도 분들은 익은 김치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물김치도 익기 전에 먹는 김치인데요. 그 소금 맛하고 그 파래 향긋한 맛이 겨울에 한 1월, 2월쯤에 이제 설 즈음에 엄마가 이거를 조금씩 담아서 주면 아빠랑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자랐고요. 네, 엄마는 전라도 분이시긴 한데 엄마가 음식을 되게 독특하게 해주셨어요. 건강에 좋게 짜지 않게 그리고 생음식, 생야채 이런 것도 많이 쓰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엄마 음식 중에 생각나는 거 하나가 엄마가 생당근, 생오이 그런 걸 잘라서 만들어주신 김밥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릴 때는 너무 맛이 없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때 도시락, 그 소풍 도시락에 그걸 싸주셔가지고 친구들은 아무도 제 걸 먹지도 않고 담임 선생님도 너무 맛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저의 건강과 그리고 저의 미각을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음식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곳에서는 정말 맛보기 어려운 김밥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2가지 음식이 더 생각이 나는데 시래기 된장국은 엄마가 시래기를 좋아하셔서 자주 끓여주셨어요. 그래서 아플 때면은 그 맛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떡볶이는 엄마가 또 이렇게 매콤하게 가끔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매콤한 음식 땡길 때는 엄마의 떡볶이가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자란 건 서울이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전라도가 고향이세요. 저희 집은 지금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어느 누가 와도
그 냉장고만 열면은 특별히 장을 보지 않아도 한 상이 떡 벌어지게 그 상차림을 해놓는, 먹는 거에 굉장히 정성을 들였던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저는 음식을 못해요. 불행하게도. 제가 기억이 나는 음식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음식이 팥죽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그런지 그 외문화가 조금 이렇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기호에 맞게끔 팥죽을 끓이셔서 거기에 설탕을 듬뿍 넣고 아주 달달한 팥죽을 끓여주셨고, 자주 끓여주셨고, 저희는 굉장히 그걸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 형제들은 그 팥죽을 다 좋아합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면 설탕을 그냥 건강 생각하지 않고 넣어서 먹는, 그리고 팥과 관련된 음식은 다 좋아합니다. 그 팥 아이스크림까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가 올 때면 그 우산을 학교에 갖고 가지 않았을 때 엄마가 늘 학교 앞에 우산을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그 엄마가 저를 업고 우산을 들고 집을 가는데, 그 집을 가기 전에 저희는 장이 있어요. 장을 거쳐서 갔어야 되는데 그 장에서 그 고구마를 자주 사셔서 그 고구마를 쪄주셨었어요. 근데 그 고구마를 이제 비가 어쨌든 오고 나면 으슬으슬 춥고, 그래서 저는 이불 속 안에서 그 고구마를 기다리면 그 엄마가 삶아준 고구마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라도가 고향이시다 보니까, 살기는 서울에서 살았지만 아버지가 그 본가에 다녀오실 때면 말린 고구마를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 말린 고구마를 가지고 그 죽처럼 끓여요. 그걸 빼대기 죽이라고 합니다. 팥도 좀 넣고. 근데 지금은 그걸 제가 만들어 본 기억은 없어요. 저도 농사를 짓고 고구마 농사도 물론 짓지만, 근데 그게 그 구질구질한 날이면 그걸 참 자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지금은 저는 안 만들어 먹지만 엄마의 음식으로 기억에 남아요. 네, 저는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하면, 저는 강원도 인제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군인 마을에 살았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바로 뒤쪽 이렇게 강에 가서 양파망에다가 다슬기를 한가득 다 같이 가서 잡아서 그거를 한솥 끓여서 마을 가운데 있는 평상에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수다 떨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 맛과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서 네, 그 이야기를 썼고, 저희 이 테이블 조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또 재밌었던 게, 경북 고령에서 이제 어릴 때 그 단술이라고, 식혜를 단술이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겨울에 그 식혜를 해서 왕겨에다가 이렇게 묻어놓고 너무 얼지 않게, 근데도 이렇게 살얼음이 살짝 온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고 하셨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아버지가 개성 분이신 분이 있는데 그 개성 음식 중에 보쌈김치라는 게 있어서, 저는 그 드라마만 보고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먹었던 기억, 그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다고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그러니까 고향이 인제는 아닌데 엄마 고향이 강원도 인제셔서 인제 음식을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뭐 추석이나 설날에 어릴 때부터 외갓집 갈 때마다 항상 먹었던 음식들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들이에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제에서 농사를 진짜 크게 지으셔서 옥수수도 진짜 많이 하시고 뭐 깻잎, 뭐 배추 진짜 많이 다 하시는데, 항상 갈 때마다 옥수수를 한가득 쪄놓으셨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되게 뭐가 맛있는 줄 몰랐었는데, 클수록 그냥 그 자리에서 따자마자 쪄먹는 그 옥수수가 진짜 다른 데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 맛을 집에 가져와도 맛이 변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먹는 그 옥수수가 제일 맛있고,
그리고 감자를 갈아서 그 자리에서 또 바로 감자전 해먹고 옹심이 해서 수제비 해먹고 그랬던 것도 되게 맛있었었고요. 그다음에 할머니가 나물 종류도 진짜 많이 사셨는데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게 두릅나물 바로 이렇게 데쳐가지고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랑 뭐 고사리, 숙주나물 뭐 이런 것들 네, 생각나서 적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할머니가 해주신 것들 받아서 그대로 해주시니까 네, 제 입맛은 인제 입맛인 것 같아요. 파주에 살고 있지만 네, 그리고 저희도 조 얘기 중에 재밌었던 거는 제주도에 있는 몸국이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뭐 돼지고기를 한 솥 가득 끓여서 이렇게 만드는 국 얘기 나왔었는데 네, 처음 들어봐서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서로의 그 지역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발표자로 선정되게 된 이유가 저희 시댁 식구가 평택에 계시고 저희 시댁이 하동에 있어요. 저는 파주 출신인데 가는 길에 고속도로에 장수를 거치기 때문에 저랑 다 이제 통해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자로 선정이 됐고요. 네, 먼저 제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음식에 대해서 떠올리는 게 딱 한 가지가 가장 잘 떠올라지는 게 경단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태어나서 이제 생일 때마다 10살 때까지는 엄마가 늘 떡을 해주셔가지고 어릴 때 그 쫀득쫀득한 경단 떡을 먹던 생각이 아직도 많이 나서 제가 뭐 아들이 셋을 키우고 있어요. 아들이 셋이어가지고 아이들 생일 때마다 1년에 3번씩 예, 이 어릴 때 추억 때문에 그 떡을 계속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단이었고 경기도 평택에는 빠게장이라고 뭐 메주가루장과 깍두기 국물로 만든 이런 음식이 또 있다고 그러고요. 저희 굉장히 다양했어요. 노각생채를 오양치라고도 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수에서는 꼬들빼기 김치 그리고 쑥국, 닭백숙 정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저희 남편 고향에 가서 먹었던 참게가리장 말씀해 주셨어요. 참게랑 버섯이랑 시래기, 가루 이런 것들을 빻거나 잘라서 넣어가지고 이제 끓여놓은 그런 약간 죽처럼 먹는 거죠.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하동 가시면 꼭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다른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팥이나 뭐 밥 말린 거, 고구마 말린 거 이런 것들 그런 날씨가 약간 좀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빼대기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다 갈아서 설탕 가미해서 차갑게 식혀 먹으면 더 맛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먹거리들이 이야기로 나왔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 재미있으셨나요? 저희 슬로푸드 문화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한국 미각 교육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끝낼게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지금까지 했던 슬로푸드 미각 교육 한국으로 변경해서 했던 건 맛에 대한 교육에서 많이 아시는 분이시죠? 네, 이 음식 어떤 분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진이 잘 안 보이죠? 네,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홍어예요. 네, 삭힌 홍어. 이것도 삭힌 홍어. 이 음식 아시는 분 계신가요? 번데기죠. 근데 번데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먹어본 사람들은 맛이 있는데 외국에서 혐오식품 중에 하나래요. 산낙지랑 같이. 네. 그럼 혀는 보통 우리는 청국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맛이 있는데 그걸 접하지 않았던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맛일 수도 있고요. 그 왼쪽의 음식은 보이시나요? 나또를 먹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 나또가 친숙하지 않아서 맛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맛은 우리 추억과 경험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맛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이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예를 들어서 된장, 청국장을 안 먹어본 아이들이 청국장을 안 먹는다면 그걸 생산하는 농부들은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야채, 예를 들어서 감자나 피망을 아이들이 편식을 해서 그걸 안 먹게 되면 성장을 하여서 소비자가 될 아이들이 피망이나 그런 걸 먹지 않았을 때
네, 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맛을 통한 교육은 보통 두 가지를 통해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미각 교육, 그리고 두 번째는 맛을 통해서 한 음식 교육. 그렇기 때문에 요리사 선생님들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리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식재료가 좋은 재료가 아무리 있어도 그걸 요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컸을 때 그 음식을 소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했던 교육은 동양의 맛, 동양에서 하는, 한국에서 했던 교육 중에도 지미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맛은 입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9가지 구멍을 통해서 맛보는 것이다라는 주제로 맛에 대한 교육을 한 지미 교육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하는 교육은 6단계로 하는 미각 교육인데요. 첫 번째는 미각, 맛을 보는 교육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냄새를 맡는 것, 후각을 통하고, 세 번째는 촉각,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각, 다섯 번째는 귀를 통한 교육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맛을, 그 음식의 맛을 봄으로써 그 6단계를 통한 미각 교육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센서 5라고 하는 미각 교육이 있어요. 다른 나라의 사례인데, 이 교육은 4에서 12세 아이들 대상으로 단계별로 하는 미각 교육인데, 보통 요리사나 영양사 선생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이래요. 그래서 교육학, 관능검사학, 영양학, 심리학, 사회학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만든 과정인데,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았을 때 특히 효과가 있었던 건 5년이 지났을 때 대조군에 비해서 비만율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각 교육을 통하면 아이들이 보통 이제 그 음식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했던 교육은, 또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교육 사례는 미각 체험 교육 중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유아 과정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과정 중에 매주 만드는 과정. 근데 매주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맛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6단계로 미각 테스트를 한 뒤에 재미있게 노래를 같이 부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매주를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식재료와 친근해지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는 건데, 또 이제 매주만 하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요리를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된장으로 소스를 만들어서 떡을 찍어 먹게 하는 그런 활동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응이 이렇게 위에 보면 이렇게 찌푸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장 들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떡 찍어 먹는 사진이고, 또 아까 그 6단계로 미각 체험관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직접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맛보고 하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3가지 오이를 가지고 해서 가시오이랑 그다음에 저 오이랑 그리고 저 노각이었던 거, 노각 오이 3가지를 넣고 맛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꿀을 통한 3가지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맞게 오이를 가지고도 한번 했었고요. 저희는.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 된장, 간장으로도 적용 변경해서 가능하시고, 아이들의 반응이 재미있었던 게 감자, 아이들 직접 요리를 하고 먹어보니까 설탕 없이 먹어도 맛있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차는 보통 녹차 티백만 먹는데 다양한 티가 더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왜냐면 저희는 수업할 때 티를 같이 이렇게 다양한 티를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도 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다, 뭐 협동심이 필요하다, 혼자 하긴 어렵구나 이런 걸 느꼈다고 하고, 뭐 엄마들에게도 만들어줄 수 좋다, 이런 다양한 아이들이 음식을 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건 저희가 했던 교육 사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현장에서 이걸 적용을 하실 분들이시잖아요. 가정이나 엄마가 되실 분들, 엄마이신 분들도 있고 아버지인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